파라무스 지역의 중학교 스쿨버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최소 2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이 곧 오를 전망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뉴욕 시립대와 주립대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덜기 위해 800만 달러를 공개교육자원 이니셔티브에 할당했습니다. 5월답지 않은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인업소들의 근심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복권 당첨자 신원 공개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뉴저지주 파라무스의 이스트브룩 중학교 스쿨버스가 필드 트립을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해 최소 2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20분쯤 뉴저지 마운트 올리브 부근 80번 서쪽 방면 고속도로에서 이 학교 5학년생 38명과 교사 등 성인 7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학년 학생 1명과 교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학생과 교사는 한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등 43명은 중경상을 입어 모리스타운 메디컬 센터 등 인근 병원 6곳에 긴급 후송됐습니다. 부상자 중 최소 2명의 한인 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이 학교 5학년 학생들은 역사 유적지인 워터루 빌리지로 필트립을 가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버스는 덤프트럭과 충돌 여파로 인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이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스쿨버스의 앞쪽 범퍼 부분이 뜯어져 나가는 등 파손이 매우 심해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충돌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스쿨버스가 당초 목적지였던 워털루 빌리지로 가기 위해서는 25번 출구로 빠져나갔어야 했지만 그냥 지나친 것이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시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이 곧 오를 전망입니다. 폴리 트로텐버그 시 교통국장은 16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시 전역 미터 주차 요금을 올 연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퀸즈 브루클린의 일부 상습 정체 지역에는 새로운 요금존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인상 폭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터 주차 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요금 인상은 올해 안으로 시작해 9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현재 시 미터 주차 요금은 3개의 존으로 일반 승용차 기준 맨해튼 96 스트리트 이남은 시간당 3달러 50센트, 96에서 110 스트리트 구간은 시간당 1달러 50센트, 외곽보로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시간당 1달러입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시 전역의 60% 정도가 시간당 1달러 존에 속합니다. 이를 근거로 트로텐버그 국장은 뉴욕시의 미터 주차 요금은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주차 요금을 올려도 현재의 승용차 운전자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정체 완화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달 초부터 용암과 화산재를 분출했던 하와이 빅아일랜드 화산이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화산 정상 부분이 폭발해 거대 가스 기둥이 해발 9,000m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와이 섬의 킬라우에와 화산이 17일 새벽 4시경 또다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화산 분출과 함께 가스 기둥이 9,100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폭발은 3,600m 높이로 가스와 화산재를 뿜어낸 지 이틀 만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며 화산재가 반경 수 킬로미터에 걸쳐 비처럼 쏟아지면서 분화구 반경 3km에 걸쳐 작은 암석 파편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킬라우에와 화산의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 주변에는 10여 군데 균열이 있는 상태라 어느 방향으로 용암이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와이주 재난당국은 이번 분출이 인명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화산에서 48km 떨어진 하일로 마을 주민들은 가스와 화산재로 호흡곤란이나 눈충혈,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이번 폭발이 가스 분출에 그쳤지만 조만간 용암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마그마의 흐름이 특정 지점에서 멈추면 강력한 에너지를 동반한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킬라우에와 화산은 지난 3일 규모 5.0의 지진 발생 이후 2주 동안 지속해서 용암과 화산재를 분출해 왔습니다. 하와이주 방위군은 킬라우에와 화산 인근 푸나 지역에서 약 1,000명의 주민을 추가로 대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물고문 전력 논란에 휩싸였던 지나 에스펠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중앙정보국 CIA 역사상 첫 여성 국장이 탄생했습니다. 17일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61세의 해스펠 CIA 국장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가까스로 가결하여 인준을 마쳤습니다.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마이크 폼페이오 전임 국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해스펠 신임 국장은 인준 과정에서 과거 물고문 전력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전날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버지니아 출신 마크 워너 의원에게 가혹한 구금과 신문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말았어야 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 워너 의원 등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CIA 첫 여성 국장에 올랐습니다. Secretary Pompeo left the agency in good shape, and Ms. Haspel was his very capable deputy. Moreover, few people have contributed as much to the CIA's recent successes as Ms. Haspel. She has 33 years of experience. 해스펠 신임 국장은 1985년 CIA 합류해 대테러 방첩 비밀 공작 업무 등을 주로 맡아온 정보 베테랑입니다. 30여 년 CIA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최우수 공직자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지부장, 중남미 지국장 등 해외 근무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CIA의 스파이 활동을 지휘하는 국가비밀공작국 부국장이 되면서 외부에 이름이 알려졌으나 물고문 논란 속에 국가비밀공작국 국장 대행에서 조기 퇴진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과 맞물려 CIA 부국장에 오르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뉴욕 시립대와 주립대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덜기 위해 800만 달러를 공개교육 자원 이니셔티브에 할당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800만 달러를 OER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며 학생 1인당 연간 1,200달러에 이르는 교재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ER은 대학생들이 수업용 교재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편집,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교수들에게 무료 교재 채택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오로 스칼라십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이어 OER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뉴욕주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엑셀시오로 스칼라십은 중산층 이하 가정 출신 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주 내에서 취업하는 조건으로 주립대와 시립대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OER은 시행 첫 해인 2017년 그리고 2018년 학년도에 4,000개 이상의 코스에 등록한 약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총 1,230만 달러의 교재비 절감 효과를 준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정부는 두 번째 해인 2018
그리고 2019 학년도에는 OER 프로그램이 8,000개가 넘는 코스와 17만 5천 명의 등록 학생에게로 확대돼 2019년 봄 학기가 끝날 때까지 교재비 절감 혜택을 받는 학생이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전체 교재비 절감 효과는 2,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조례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소비자 보호국은 17일 프리랜서는 무료가 아니다 조례의 첫 해 시행 성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년간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250만 4,866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조례가 공식 발효된 이후 시 소비자 보호국에 접수된 민원은 264건으로 이 가운데 98%가 체불임금 관련 민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례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120일 이내에 총액 800달러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용주와 프리랜서 근로자 간 서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례 시행으로 민원을 제기한 프리랜서 대다수가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체불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21%는 민원을 접수하고 소송 준비를 하는 초기에 체불임금을 돌려받았고 77%는 민원에 관한 고용주의 답변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령했습니다. 시소비자보호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의 권익과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임금 지급 규정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답지 않은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인업소들의 근심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이 예년 수준에 못 미치며 낮 최고 기온이 화씨 50에서 60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 다음 주까지 비가 예고되고 있어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기대했던 한인업소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달 들어 에어컨과 선풍기, 여름 이불 등의 할인전을 기획하며 여름 장사에 나섰던 업소들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매상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인 네일업소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칠 고객들을 기대하며 성수기를 대비해 직원도 늘렸지만 서늘한 날씨 탓에 예년보다 고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막 5월이면은 막 신나는 계절인데 이제 그런 재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한인 식당가도 냉면과 콩국수 등 여름 메뉴 판매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까지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등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 백만장자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401k 매니지먼트 업체인 피델리티 자료를 분석해 지난 1분기 401k 잔고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식 및 선물 시장 등의 호조로 피델리티가 관리하는 401k 계좌 가운데 잔고 100만 달러 이상 계좌가 지난해 1분기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 1분기에는 15만 7천 명으로 무려 4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401k 계좌 잔고가 급증한 것은 주식, 선물 시장 등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경기 확장에 대한 직장인들의 확신이 강해지면서 불입금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401k 불입금 비율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평균 불입금 비율도 8.6%로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기업들도 실적 개선과 법인세 인하 등을 계기로 직원 베네핏 향상 차원에서 401k 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던 여죄수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했고 마침내 졸업함으로써 결실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교육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고 싶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릴라 마르티나즈는 자신의 아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후 그녀는 마침내 아이비리그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인권학 부문의 학위를 받고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마르티나즈는 카드 사기 혐의로 2년간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길 원했고 죄수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생의 변신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학비 전액 장학생으로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한때 사회에서 버림받은 인생에서 좌절하지 말고 얼마든지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교육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인생 행로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사회가 원하는 길로 얼마든지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학업을 계속하여 콜롬비아 법과 대학원에 진학할 뜻을 비췄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의 복권 당첨자 신원 공개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스크래치 즉석 복권으로 잭팟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소송도 불수하겠다며 신원 공개를 강력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브롱스에 거주하는 24세 남성은 지난달 구입한 뉴욕주 스크래치 복권에서 500만 달러의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일생일대 최대의 행운을 거머쥔 이 남성은 곧장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뉴욕주 복권국을 방문했지만 크게 실망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의 잭팟을 터뜨릴 경우 반드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첨 남성의 변호사는 당첨자가 대중에 공개될 경우 강도와 살인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2006년 플로리다주에서는 3천만 달러의 잭팟을 터뜨렸던 남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으며 1996년 일리노이주에서도 2천만 달러의 잭팟을 터뜨린 여성이 시동생에게 살해당한 바 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들은 복권 산업의 흥행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5월 1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13일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던 김영근 뉴욕시립대 리먼칼리지 정치학 교수가 뇌사 판정을 받은 가운데 범인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17일 뉴욕시경은 전날 오후 10시쯤 맨해튼 한 아파트에서 매튜 리를 김 교수 폭행 및 강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는 범행을 저지른 시티뱅크에서 6블록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교수의 지인들에 따르면 김 교수의 아들 김진수 씨는 아버지가 남긴 사망선택위원에 따라 산소호흡기 등 연명치료장치 제거 시점을 고려 중입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담당 의료진도 뇌사 판정을 내리고 가족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경 플로리다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 코스에 있는 호텔 로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총격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용의자만 부상을 입었을 뿐 다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는 2012년 이 골프장을 매입했으며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수상 등 정상들과의 회담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아론 스콜스버그가 식당에서 스페니시 종업원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스콜스버그는 지난 목요일 브루클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서비스 문제로 심한 욕설을 퍼붓고 이민국에 고발해 체포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시 일부 정치인들은 그를 인종혐오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 시의원인 주마안 윌리엄스는 변호사는 공인으로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그의 발언은 역겨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콜스버그 변호사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일하는 법률사무소에서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주 차량국 직원을 사칭한 신종 전화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 차량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를 걸어 운전면허증이나 차량 등록증 등이 정지됐다면서 만약 복구하려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차량국은 운전면허증이나 차량 등록증 등이 정지되더라도 절대로 전화를 통해 복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바로 신고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JFK공항과 뉴아크공항, 라과디아공항 탑승객 대합실에 모유 수유실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하원 여성아동위원회는 10일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관할하는 모든 공항에 모유 수유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시민권 취득 수속을 밟으면서 과거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범죄 사실을 숨긴 것이 뒤늦게 드러나 연방수사당국으로부터 전격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17일 뉴저지주 리버 엣지에 거주하는 박모 씨를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민권 박탈은 물론 최대 10년형과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플러싱 빌리징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의 루이 암스트롱 스타디움 신축 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 5억 5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지난 2016년 가을 착공한 이 스타디움은 기존 아서애쉬 스타디움 등과 함께 오는 8월 27일에서 9월 9일 열리는 2018 US 오픈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종교계 스펙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14일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원로 목회자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욕 뉴저지 원로 성직자회와 원로 목사 회원들에게 선물과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덕담을 하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맨해튼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가 올해로 20년째 나눔의 바자회를 열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정을 베푸는 일을 이어갑니다. 나눔의 바자회는 오는 20일 맨해튼 31가와 32가 사이 브로드웨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미 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가 8일 필라 미랄 선교센터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글로벌 뉴욕 한인 여성 목회자 연합회의 제18차 어머니 기도회가 16일 뉴욕 한마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열립니다. 뉴욕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8일 주예수사랑교회에서 2018년도 봄학기 종강 예배를 가졌습니다. 학교는 이달 20일 뉴욕 만나교회에서 졸업 예배 및 학위 수여식을 엽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